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네요. 제가 오늘은요, 현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감정을 왜 느껴야 되는지, 감정을 회피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현존도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아주 현존이 똥망일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20대 때 회사 다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밥 먹은 게 체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던 때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어떤 대리님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러면서 뭐 체했냐 이러고 이제 팔도 주물러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좀 나아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모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고 무의식 정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각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변화의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인 건 없다고 하기도 하죠. 다 주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죠. 법륜 스님이 그런 예를 드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약간 틀을 깨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 모든 것에 다 감정이 묻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놀랍게 느꼈던 제 사건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요. 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고 나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돌아가는 것과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자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제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되게 시집살이를 되게 심하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은 되게 예뻐하셨어요. 제 무의식에 나이 든 그런 할머니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삽시간에 그렇게 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안 좋은 감정이 들고 이런 것들이 휘리릭 지나가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는 사물, 사람들,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순식간에 나의 판단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그것이 내가 에고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본성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들이 점점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처음 보는데 저 사람은 왠지 좋은 느낌이야. 저 사람 왠지 무서워. 저 사람 왠지 피하고 싶어. 여러 가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의 어떤 본성에서 오는 직관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에너지가 좋지 않다. 너와는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단서를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투서가 되면서 그 에고의 눈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내가 편견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에도 굉장히 많은 감정이 묻어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펜이나 연필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문구류에서도 이제 공포가 묻어나겠죠. 그리고 거울을 보는 행위도 이제 거울 안에 들어있는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거울을 보고 싶은지, 거울을 보기 싫은지, 거울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가 다를 거고요. 어떤 음식, 어떤 계절, 어떤 색깔, 많은 것들이 다 나에게 반사적으로 어떤 그 사고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를 이제 점점 자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사고나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겹겹이 쌓여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이게
본성 차원에서 오는 직관인지 아니면 내 에고에서 오는 투사 같은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대인관계도 그렇고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현명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마음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에고에서 오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본성 차원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게 참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또 현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현존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노력을 통하는 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건포도 명상 그런 거 있죠. 건포도 같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혀끝에 미각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그런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현존하는 연습을 해보면, 아,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고 뭔가 누군가와 잡담하면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초기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냥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계속 현존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 정화를 하고 내 에고를 계속 덜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경험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상황,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어떤 사고와 느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말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무의식 정화라는 게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기본적인 정서 상태라던가 삶의 행복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말 현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시고, 특히나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감정 느끼기 게을리하지 않고 정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